안녕하세요. 뜨개는 핑계고 뜨개수다 떨러온 코박드입니다. 코박드는 코박고 뜨개한다는 뜻의 제 닉네임이고요. 이 채널은 뜨개 관련 수다를 떨기 위해 만든 저의 팟캐스트 느낌의 유튜브입니다. 첫 번째 주제는 뭘 할까 고민을 했었는데요. 저의 뜨개 장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아서 우선 첫 번째 영상으로 이 주제를 정하게 됐습니다. 굉장히 두서가 없이 말을 할 것 같은데, 그리고 제가 말이 살짝 빠른 편이거든요. 그래도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길 바라며, 뜨시는 편물을 들고 굳이 영상 안 보시더라도 귀로라도 들으시면서 뜨개 하시는 시간이 조금 더 즐거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제 뜨개 장비 소개하는 걸로 첫 번째 저의 브이로그 팟캐스트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예전에 영상을 한번 만들어 봤었거든요. 그런데 영상을 잘라서 편집을 하다 보니까 그게 저한테는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더라고요. 너무 잘하고 싶은 마음이 크다 보니까 편집하는 게 너무 스트레스로 다가와서 지금 앞으로 제가 올릴 뜨개로그들은 좀 그런 스트레스를 안 받고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정말 제가 뜨개에 대해서 수다만 와장창 떠는 그런 느낌으로 찍고 싶기 때문에 중간에 편집 없이 쭉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번에는 제가 장비를 소개해 드린다고 했잖아요. 뜨개를 하시는 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 그건 바로 실과 바늘이겠죠? 전 코바늘을 시작해서 대바늘로 넘어간 그런 케이스고요. 지금은 그러니까 뜨개를 맨 처음에 시작하게 된 걸 우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뜨개를 시작하게 된 계기는 제가 이제 뜨개 말고도 다른 취미가 있거든요. 그 취미를 통해서 알게 된 분께서 뜨개를 취미로 같이 하고 계셨어요. 이제 저희 친정 어머니께서 뜨개질을 굉장히 잘 하시는데 그 전형적인 그 뜨개 공방에서 이렇게 눈으로 보면서 배우셨던 스타일이셨기 때문에 굉장히 잘 하시나 가르치시는 건 좀 많이 서투신 편이셨거든요. 그래서 엄마에게 너는 뜨개하지 마라, 때려쳐라 라는 얘기를 몇 번 듣고 나서는 뜨개질의 취미를 가질 생각이 없었었는데 그 지인, 저는 스승님이라고 부르는데 스승님께서 이제 뜨개도 재밌다고 하면은 좋을 것 같다고 하셔서 우선 코바늘을 시작을 먼저 했습니다. 코바늘 시작할 때는 그 홀리님의 붕어빵 그 다이 키트를 DIY 키트를 구매해서 처음 시작을 했었는데요. 예전에 이제 저희 친정 어머니께 배울 때는 이제 뭐 유튜브가 그렇게 활성화되지 않았던 때라서 나이가 나오는 거 아니야? 그렇다 보니까 굉장히 어렵게 느껴졌었는데요. DIY 키트를 사서 홀리님의 영상을 이제 느린 배속으로 천천히 보면서 손 모양, 실 모양, 실이 꼬인 모양, 바늘이 들어가는 방향 같은 걸 이렇게 꼼꼼하게 보다 보니까 생각보다 결과물이 괜찮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그래서 이 취미 재밌다. 본격적으로 하고 싶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코바늘을 아뮤레 세트를 샀었어요. 이제 그렇게 사서 코바늘을 하다가 이제 저희 스승님께서는 이제 의류를 뜨셨거든요, 대바늘로. 그래서 코바늘도 유튜브로 배웠으니까 대바늘도 유튜브로 배워서 혼자서 하면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자신감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런 게 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스승님께서는 막 조립식 바늘 세트를 구매하시려고 생각 중이셨어요. 그게 바로 니트프로의 진저 디럭스 세트를 구매하고 싶어 하셨었어서 이제
저는 좀 취미 생활을 다양하게 하는 편인데 취미 생활 할 때 장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장비도 많이 타는 편이어서 뭐 나중에 중고로 팔지언정 첫 바늘 세트는 좋은 걸로 사보자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 이전에 당연히 막 바늘도 한번 사서 떠봤는데 너무 안 떠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바로 고급 세트로 가자 라고 해서 맨 처음에 니트프로의 진저 디럭스 세트를 스승님과 같이 샀습니다. 사서 그때는 실 뭐 혼용률도 볼 줄 모르고 뭐 실에 뭐 이렇게 적혀있는 설명 같은 거 뭐 합수 뭐 연사 뭐 이런 거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단지 예쁘다는 이유만으로 라라뜨게에서 보카시 실을 사서 처음으로 이제 무매 기본 라운드 넥 스웨터를 떴어요. 정말 재밌더라고요. 정말 재밌고 저는 이제 보통 중고등학교 때 뭐 목도리 한 번씩 떠보고 하잖아요. 그래서 겉뜨기 안 뜨기는 원래 할 수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나머지 부분들은 이제 도안을 그때 처음으로 돈을 주고 구매를 해서 동영상 강의를 보면서 이제 라운드 넥을 완성을 했죠. 이제 그리고 그 라운드 넥은 제가 정말 아무 생각 없이 세탁기에 돌렸다가 펠팅까지는 아닌데 옷이 이제 완전 망가진 거예요. 그래서 그건 첫 뜨개물이고 생각보다 핏도 잘 나왔고 굉장히 만족스러웠지만 세탁 후에는 도저히 입을 수 없는 상태가 되어서 그것은 네 터실나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쭉 계속 니트 프로 진저 세트를 썼었어요. 쓰다가 이제 뜨면서 점점 이제 뜨개 용어라든지 뭐 뜨는 방법이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알아가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게이지라는 것도 이제 알게 되고 했는데 예전에는 뭐 스와치를 내라 뭐 게이지를 꼭 확인해라 귀찮은 거예요. 성격도 급한 편이기도 하고 난 빨리 결과물 떠서 보고 싶은데 도안에 적혀있는 실이랑 똑같은 거 쓰면 바늘도 똑같은 사이즈로 쓰면 당연히 나오겠지라고 굉장히 안일하게 생각을 하고 뜨개를 했어요. 근데 그렇게 뜨다 보니 아동복 사이즈가 나오는 거예요. 그때 전 처음 알았어요. 제가 엄청난 쫀손이라는 거를. 분명 성인 여성 라지 사이즈를 뜨고 있는데 도저히 이건 제가 지금 아들이 한 명 있거든요. 초등학교 저학년 아들이 한 명 있는데 걔가 입어도 작을 법한 엄청나게 작은 사이즈의 옷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때 이래서 사람들이 게이지를 반드시 확인을 하고 스와치를 내봐라라고 하는구나. 플러스 나는 정말 엄청난 쫀손이구나 라는 걸 그때 처음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쫀손을 어떻게 하면 좀 해결할 수 있을까? 왜냐면 제 생각에는 저는 손에 힘을 정말 빼고 하거든요. 빼고 하고 심지어 새끼손가락에 실을 감지도 않아요. 그냥 정말 실을 그냥 손에 그냥 이렇게 지나가는 정도로만큼만 딱 걸치고 하는데도 너무 쫀쫀하게 나오니까 바늘을 나무 바늘 말고 스틸 바늘로 쓰면 좀 헐겁게 나온다고 하더라. 뭐 컨티넨탈 저는 아메리카노로 계속 떴거든요. 그래서 컨티넨탈로 뜨면 좀 편물이 널널하게 나온다고 하더라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이제 뜨개 하시는 분들의 후기를 보면서 처음에는 컨티넨탈을 연습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컨티넨탈 겉뜨기는 쉬운데 다들 왜 뭐 이렇게 컨티넨탈 하시다가 포기하신 분들은 제 말 다 공감하실 건데 안 뜨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 손가락 까딱까딱 하는 게 왜 그렇게 안 되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컨티넨탈은 아니다. 그럼 어차피 아메리카노로 뜰 거고 하니 이제 다른 방법으로 스틸 바늘을 쓰자라고 생각을 했고 스틸 바늘을 쓰자라고 생각한 다음으로 스틸 바늘을 검색했을 때 가장 많이 쓰시는 세트가 치아오구잖아요. 그리고 치아오구가 또 버터줄로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역시나 저는 바로 그래서 그 니트 프로 진저 디럭스 세트에서 치아오구로
갈아탔습니다. 그 치아옥으로 갈아탄 게 지금 여기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여기는 제가 문어발 요 지금 뜨개 파우치는 이렇게 생긴 거고요. 네. 치아오구 파우치 다들 공감하시겠지만 정말 제 스타일 아니거든요. 너무 제 스타일 아니어서 뭐 어차피 보통 대바늘을 이렇게 다 세트로 가지고 다니진 않잖아요. 자기가 쓰는 바늘이랑 편물 정도만 가지고 다니는데 그래도 전 예쁜 데 넣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네이버에서 검색을 해서 이렇게 예쁜 파우치, 요거는 치아오구 전용 파우치고요. 안에 열어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고 덮개를 열면 여기 이렇게 짜잔 치아오구 보시면 제가 막 컴플릿 세트였나? 그걸 구매를 했었던 것 같고요. 똑같은 바늘 사이즈가 여러 개 있고 보면은 짧은 바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거는 제가 추후에 문어발을 하면서 추가로 더 구매를 했던 바늘들이고요. 여기 보시면은 한번 찍먹해본 이게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왜 안 나지? 아무튼 얘도 있습니다. 이렇게 파우치에다 보관을 해서 쓰고 있고요. 그래서 제 주력 바늘은 치아오구입니다. 치아오구고 이제 치아오구를 잘 쓰다가 제가 인스타그램에서 뜨개 이제 계정들을 많이 보는데요. 그 중에 제가 늘보님 계정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늘보님 계정을 좋아하는데 늘보님께서 스틸 바늘을 새로 구매를 하셨다는 이제 게시글을 보고 그 다음으로 구매를 한 것이 바로 요 로터스 파미르입니다. 로터스 파미르는 되게 예뻐요. 그리고 로터스 파미르를 사게 된 이유는 이제 치아오구가 제가 좋아하는 이유가 바늘이 뾰족하고 일단 스틸인 건 당연히 좋고 바늘이 뾰족하고 줄이 좋고 그래서 좋아하는데 로터스 파미르 제품 역시도 바늘이 뾰족하고 치아오구 버터줄이랑 호환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로터스는 파우치도 굉장히 예쁘죠. 지금 하나는 문어발 때문에 빠졌는데 이렇게 치아오구만큼 아주 미묘하게 치아오구가 조금 더 뾰족하지만 로터스 파미르 요 바늘 세트도 굉장히 잘 쓰고 있습니다. 여기 수납 공간도 되게 알차고 케이스가 되게 예쁜 것 같아요. 이렇게 예쁘죠. 그리고 다른 바늘 세트를 소개해드리기 전에 이거를 쓰다가 제가 이제 문어발을 제가 굉장히 실증을 빨리 내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문어발이 되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던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마다 뭐 치아오구, 로터스 바늘을 다 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때 이제 제가 들어가 있는 뜨개 이제 오픈 채팅방이 있는데 거기서 어떤 분께서 이제 스틸도 막바늘이 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요건 테무에서 구매한 이제 이런 뜨개 바늘을 보관하는 파우치거든요. 지금 엄청나게 뚱뚱하죠. 그래서 그때 아마 사이즈 작은 것부터 굵은 것까지 다 세트로 파는 걸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구매를 해서 그 포장지 안에 사이즈가 이렇게 다 적혀 있거든요. 그래서 포장지랑 바늘을 이렇게 사이즈별로 다 넣어 두었습니다. 앞에는 긴 바늘 그리고 뒤에는 쇼티 해서 쓰고 있고요. 쇼티 같은 경우에는 치아오구 블루 쇼티를 주로 쓰긴 하는데 이제 치아오구 블루 쇼티가 다른 문어발에 걸려있을 경우에는 이 막바늘, 스틸 막바늘 쇼티도 굉장히 잘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제가 제일 잘 사용하고 있는 바늘은 이제 그런 고민을 하게 된 거예요. 이제 스틸 바늘을 쓰는데도 전 여전히 쫀손이고 스틸 바늘은 이제 뜨개를 조금 해보시면 점점점 느껴지는 것 중에 하나인데 스틸 바늘과 맞지 않는 실들 특히 여름 실들은 이제 미끌거리는 그런 실들이 많다 보니까 스틸 바늘로 뜨게 되면
바늘을 쥘 때 실이 미끄러지거나 코가 빠지지 않도록 손에 힘을 많이 주게 되거든요. 그래서 손이 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 나도 나무 바늘 쓰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나무 바늘은 일단 치아오구 반부를 사서 써봤는데 치아오구 반부는 제 기준 나무가 너무 말랑말랑하고 치아오구만큼 뾰족하지도 않고, 그게 얼마나 말랑말랑했냐면 바느질을 하는데 바느질이래 뜨개질을 하고 나면 눌린 자국이 제 육안으로 보이는 정도로 눌리는 거예요. 그래서 반부는 아니다. 그래서 그 다음으로 구매를 했던 게 이제 니트프로에서 나온 그 에보니 흑단 바늘을 구매를 했었는데 랜턴문이었나? 그건 아예 바늘이 실을 이렇게 뜨개를 할 때 바늘 그 실 고리 안으로 바늘이 들어가질 않는 거예요. 이미 뾰족한 치아오구에 너무 익숙해져서 아예 들어가지를 않아서 바늘을 쓸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녕 나에게 맞는 나무 바늘은 없는가? 일단 제가 나무 바늘에게 바라는 점은 이제 반부에서 눌리거나 찍히는 걸 봤기 때문에 바늘이 단단해야 되고, 이제 랜턴문 에보니처럼 좀 보송보송한 결보다는 매끈한 결의 바늘이면 좋겠고, 치아오구만큼 뾰족했으면 좋겠고, 가능하면 치아오구 레드줄과 호환이 되면 좋겠다 였어요. 여기까지 얘기하면 대충 제가 어떤 바늘 세트를 쓰고 있는지 감이 오실 것 같은데요. 네, 지금 현재는 치아오구와 함께 나무 바늘은 트리퍼를 쓰고 있습니다. 트리퍼는 지금 바늘 파우치가 여기는 없고 가져와야 할 것 같네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화면 밝기가 좀 바뀌었죠? 햇빛이 좋아서 창문을 열고 촬영을 했는데 급격하게 어두워져 가지고 방에 불을 켰습니다. 네. 짠! 요거 역시나 요거는 트리퍼 바늘이나 이제 평상시에 뭐 스와치 뜨거나 할 때 쓰는, 이제 여기 옆에 트롤리는 제가 평상시에는 그 드레스룸 안에 넣어두고 쓰거든요. 필요한 것들은 드레스룸에 들어가서 이 트롤리에서 꺼내서 쓰는 편이고, 요 파우치 같은 경우에는 제가 거실에 두고 바늘을 수시로 교체해 가면서 쓰고 있습니다. 보시면 이게 제가 가위도 이렇게 항상 끼워서 쓰는데요. 똑딱이를 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해서 제가 문구류도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언제 기회가 되면 문구류도 한번 곁다리로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가위 이렇게 끼워뒀고요. 여기 똑딱이 달려있는데 여기 안에는 제일 중요한 게이지 젤 때 쓰는 자, 그리고 바늘 사이즈, 요거에 같이 들어있는 건 이유가 있어요. 요건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여기 안에 제가 사용하는 치아오구 블루쇼티 들어있고요. 이게 파우치가 이렇게 돼 있어요. 가운데가 자석이라 똑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가운데 자석에는 이렇게 조임키 여기 자석에 붙어서 이렇게 보관을 하고, 지금 문어발이 좀 아직 좀 많이 있어서 제가 가지고 있는 트리퍼 바늘 현재 안 쓰는 건 요 정도고요. 옆에 보시면 치아오구 쿼드 최근에 들여서 넣어놨던 거고, 이렇게 트리퍼 바늘을 녹단, 자단, 흑단 골고루 사용하고 있습니다. 트리퍼 바늘을 사실 가격이 되게 고가잖아요. 고가라서 처음에는 이제 저는 쫀손이다 보니까 제 가장 많이 쓰는 바늘이 여름 편물은 4.5, 그 다음에 사계절용은 5나 5.5, 이제 겨울 의류, 이제 실이 좀 굵거나 이렇게 되면은 5.5, 6mm, 이렇게 7mm까지도 가는 경우가 많아서 보통 처음 이 바늘 어떤가 약간 찍먹해보고 싶을 때는 5mm 바늘을 우선 하나 사보고 괜찮으면 이제 다른 바늘을 드리는 편인데, 그래서
트리퍼 흑단을 맨 처음에 5mm를 드렸는데 와, 아니 똑같은 흑단인데 너무 좋은 거예요. 저는 스틸 바늘에 그 이렇게 석석 하는 소리를 싫어하시는 분들이 계시다고 하던데 저는 소리는 그렇게 신경을 쓰지 않거든요. 근데 트리퍼로 뜨면 진짜 뜨는 맛이 좋아요. 뜨는 맛이 좋고 바늘도 뾰족하고 네, 너무 좋아요. 너무 좋은데 트리퍼는 이제 트리퍼도 그 치어우 케이블과 호환이 되는데 치어우 케이블이랑 연결하면 단차가 생겨서 저 같은 쫀손은 실이 걸려요. 특히나 연사된 실들 같은 경우에는 심하면은 그 연사된 실들 중에 한두 가닥이 끊어지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트리퍼 전용 케이블을 사서 구매를 했는데 저는 쫀손이다 보니 스위블 케이블을 굉장히 안 좋아함을 너무 좀 싫어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트리퍼 케이블도 좀 제 손에 안 맞고 해서 지금 이게 다 제가 커스텀을 한 거여서 티가 날런지는 모르겠는데요. 보시면 그 트리퍼 바늘은 보면 그 비교할 게 지금 없는데 요 팁이 제가 왜 밤부 사서 실패했었다고 했잖아요. 그 밤부에서 요 쇠팁만 떼가지고 트리퍼 밑에다가 제가 붙였습니다. 이제는 붙여서 이렇게 해서라도 나는 버터줄을 쓰겠다 라는 지경까지 와가지고 이렇게 해서 쓰는데 굉장히 만족하면서 쓰고 있어요. 실걸림 없고요. 버터줄 부드러운 거 쓸 수 있고 또 최근에 그 시어구에서 스위블 커넥터 나왔잖아요. 그거랑 연결해서 쓰면 정말 스트레스 하나도 없는 그런 뜨개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바늘 세트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대바늘은 제가 소개를 어느 정도 다 한 것 같고요. 참고로 지금 진저 디럭스는 없어요. 없는 이유는 네, 저희 그 오픈 채팅방에서 되게 좋은 분을 만나서 니트 프로 진저 디럭스는 좋은 주인을 찾아갔습니다. 그분께서 잘 사용해 주시고 계셔요. 그리고 코바네 같은 경우는 맨 처음에 아뮤레를 썼었다고 했잖아요. 되게 아주 시끄러운. 저 이렇게 막 덕지덕지 스티커 붙이는 거 좋아해가지고 요거가 제 코바늘 들어있는 케이스예요. 아마 다이소에서 통을 샀던 것 같고요. 보시면 이렇게 가위가 있고 이렇게 자석으로 해서 돗바늘 하나 붙여놓고 맨 처음에는 이 아뮤레 쓰다가 이제 사람들이 코바늘은 튤립이다, 튤립이 좋다 라는 얘기를 듣고 장비를 많이 타니까 그래? 이러면서 레드를 사게 됩니다. 레드 좋더라고요. 근데 레드를 쓰다 보니 사람들이 무라사키도 괜찮다 라고 해서 무라사키를 사서 써봤는데 제 손에는 레드보다 무라사키가 조금 더 손에 맞아서 이제 기존에 가지고 있던 레드 중에 사이즈 몇 가지들은 역시나 오픈 채팅방을 통해 좋은 주인을 만날 수 있게 했고요. 지금은 코바늘은 무라사키로 쓰고 있습니다. 예쁘고 좋아요. 역시 예쁜 게 최고죠. 네. 그리고 보시면 여기 트롤리 뜨개 하시는 분들이시면 누구나 사용하시는 그 되게 흔한 가장 많이 쓰시는 트롤리고요. 트롤리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드레스룸에다가 평상시에 넣어두고 필요한 물건이 있으면 드레스룸에 가서 꺼내서 쓰는 편이지 거실에 잘 내놓지는 않아요. 처음에는 거실에 내놓고 이제 편물 넣어놓고 썼었는데 문어발이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이 트롤리로는 저희 문어발을 다 감당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보관하는 용도로만 쓰고 있습니다. 보시면 여기 대바늘 이렇게 쭉 올려져 있고 요거는 테무에서 샀던 바늘입니다. 그리고 코바늘 케이스 밑에는 이렇게 단추도 사면 사이즈별로 통에다 바로바로 넣어두는 편이에요. 사이즈가 헷갈릴 수가 있어서 두고 여기는 무인용품 케이스에 이렇게 코바늘에서 쓰는 거랑 요거 스티치 홀더 요거 테무에서 샀고요. 보시면
저 자석을 되게 쓰는 거 좋아해요. 이것도 바늘 이야기에서 받았던 줄자인데 뒤에 이렇게 자석을 붙여서 트롤리에도 이렇게 붙여두고 필요할 때마다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얘는 이제 대바늘 하다가 틀린 거 있으면 고칠 때 쓰려고. 이번에 굽을 쓸 거도 하나 생겼습니다. 그리고 얘는 제가 네이버에서 우연히 알게 돼서 구매를 하게 된 건데, 왜 M1R, M1L 되게 헷갈리잖아요. 이제 그거 헷갈릴 때 매번 영상 찾아보는 것도 귀찮은 거예요. 또 저는 휴대폰을 이거 해야지라고 켰다가 딴 걸 하는 경우가 더 많아서 그렇다 보니까 얘를 하나 구매를 해서 걸어두고 헷갈리면 얘를 펼쳐서 M1R, M1L, 뭐 M1RP, M1LP를 참고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칸은 자석 떨어졌네. 밑에 칸에는 보시면 테무에서 산 대용량의 이렇게 핀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조금 더 큰 단추들 여기 보관해 놓고, 그 다음에 얘는 그 실 사면 이런 염색사라던가 수입실 사게 되면 이렇게 샘플실 많이 주시잖아요. 그런 거 저 이렇게 다이소에서 산 통에다가 다 보관을 해놓고, 이제 어떤 써보고 싶은 실이 생겼을 때 이제 여기서 만약에 그 실이 있으면 찾아가지고 스와치 떠보고 느낌 괜찮으면 구매를 하고 그러는 편입니다. 그리고 여기 밑에는 지금은 쓰지 않는 파우치인데요. 좀 이따가 제가 뜨개 파우치, 지금 현재 쓰는 뜨개 파우치를 소개해 드릴 건데, 그 맨 처음에 썼던 뜨개 파우치는 그 누가바니츠에서 나왔던 요 뜨개 파우치를 썼었어요. 바늘 보관하고 잘 쓰다가 얘는 지금 다른 거 보관하고 있어서 넣어두고, 그 다음으로 쓴 게 요 브랜든에서 나온 건데, 요게 그 제가 알기로는 메이크업 물건 같은 거 보관하는 여행용 파우치로 알거든요. 요게 이렇게 하면은 확장도 되고 안에 수납도 괜찮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서 보관이 되게 좋아요. 좋아서 이제 아무래도 뜨개를 점점 하다 보니까 뭐 장비 욕심은 당연히 있고 부자재 욕심도 생기고 하다 보니까 요 누가바니츠로는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기존에 여행용으로 쓰던 거를 이제 뜨개 파우치로 쓰다가 지금은 다른 파우치로 정착을 했습니다. 요거 정리하고 그 파우치들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지금 현재 쓰고 있는 뜨개 파우치는 무인양품에서 구매를 했고요. 이름이 컬렉션 케이스 A5 와이드입니다. 이렇게 생겼고요. 이게 좋은 점이 내부를 열면 안에 약간 바인더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 바인더 내부에 있는 걸 내가 원하는 걸 사서 입맛에 맞게 넣어서 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집에서 두고 쓰는 파우치는 얘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요 작은 거는 제가 요거 말고 이제 와이드 말고 좀 좁게 나온 거 있거든요. 좁게 나온 거는 제가 일기나 메모할 때 쓰는 수첩이나 볼펜들을 넣어두는 걸로 쓰고 있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안 쓰는 요 작은 파우치에는 제가 트리퍼 바늘 이제 커스텀 하다가 이제 실패한 것들 여기 넣어서 지금 나무 다듬어서 나중에 요 팁 생기면 다시 꽂으려고 이렇게 하고 있고요. 뒤에는 여기 요 안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가위는 요게 이것도 저의 무인양품 진짜 좋아하거든요. 정리나 수납 이런 거에 관심이 많아서 요 클리어 케이스에다가 가위. 요거는 누가바니츠에서 구매를 했던 건데 가위 끝이 굉장히 뾰족해요.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보호하는 팁이 꼽혀져 있었는데 그걸 제가 잃어버려서 요거 절삭력 굉장히 좋지만 현재는 이렇게 파우치에 넣어놨고요. 이 주머니 안에는 보시면 줄바늘과 소매바늘을 이 파우치에다가 넣어두었습니다. 네, 이렇게 그게
쇼티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급할 때나 역시나 문어발 이슈 그럴 때는 소매바늘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소매바늘도 자주 쓰는 사이즈로 사서 넣어 두었고, 그 다음에 요거는 줄바늘 같은 경우는 이제 궁금해서 사본 거 히야히야 거도 있고요. 그 다음에 대부분 다 치아오구고, 제가 유튜브였나 인스타그램에서 봤었는데 배지 보관하는 그런 필름이라고 해야 하나? 비닐? 여기다 이렇게 줄바늘을 보관하면 좋다고 해서 이런 식으로 줄바늘을 사이즈별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넣어두고 필요할 때마다 꺼내서 쓰고 있고요. 줄바늘은 보통 스와치 뜰 때 많이 쓰고 아니면은 여행 갈 때도 많이 쓰는 편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렇게 칸칸이 수납이 된 건데요. 보시면 여기는 제가 니트 프로 바늘 중에 이제 스틸 바늘 중에 노바 큐빅스도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노바 큐빅스 쓸 때 쓰는 글라이드 X 케이블 있고, 그 다음에는 치아오구 라지 사이즈 딥과 쇼티 케이블인데, 요것도 역시나 SNS에서 봤던 배지 보관하는 비닐에다가 요렇게 처음에는 라벨로 다 붙였는데 요렇게 치아오구 포장지 비닐에 붙어 있던 거 떼서 이렇게 붙이니까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관을 다 하고 있고, 요거는 스몰 사이즈, 아무래도 제일 많이 쓰는 사이즈가 55mm다 보니까 보면 55mm 케이블이 제일 많아요. 보통 뭐 75mm나 뭐 125mm 이런 거는 75mm는 요크 스웨터 뜰 때 가끔씩 쓰고, 125mm 같은 경우에는 이제 커넥터 케이블이랑 케이블 연결해주는 커넥터를 다른데 쓰고 있을 때 옷을 한번 입어보고 싶다 할 때는 125mm를 연결해서 한번 입어보고 있습니다. 뒤에는 로터스 파미르도 여기다가, 줄은 여기에 다 보관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는 치아오구 관련 부자재예요. 보시면은 라지 사이즈 바늘을 스몰 사이즈 케이블에 연결하는 팁, 그 다음에 요거는 케이블 커넥터, 그 다음에 요거는 엔드 스토퍼. 치아오구는 케이블이 미니, 스몰, 라지 세 종류라서 빨간색 미니, 검정색 라지, 그 다음에 하얀색 스몰까지 다 가지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쿼드 나오면서 같이 나와서 엄청 핫했던 스위블도 라지랑 스몰 사이즈로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는 여기 바늘, 단추를 달거나 할 때 필요해서 바늘도 사뒀고, 이거는 사놓고 쳐다도 보지 않는 스위블 케이블도 있고요. 이렇게 간단하게 스와치 메모 급하게 할 때 쓰기 위해서 있고, 요거는 역시나 케이블 이렇게 감을 때 쓰는 거. 그 다음에 꽈배기용 바늘 사실 잘 쓰진 않는데 예전에 사뒀던 거 아까워서 보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보통 쉼코를 할 때는 이제 스티치 홀더를 쓰긴 하는데 최근에 제가 바텀업을 굉장히 많이 떴었거든요. 근데 바텀업 뜰 때는 쉼코용 요 바늘이 좋더라고요. 사진 찍기도 그렇고 이제 다 만들고 나서 핏이 어떻게 이렇게 나오는지 대충 모양 보기도 좋아서 그때는 요 쉼코 바늘을 애용합니다. 뒤에는 역시나 쉼코 바늘 궁금해서 사봤던 것들도 있고요. 여기 뒤에 포켓에는 요거는 코바늘에서 자주 쓰는 거, 그 다음에 이건 대바늘에서 쓰는 마커링, 그 다음에 춘식이 줄자, 라이터도 한 번씩 필요할 때 있어서 쓰는 편이고, 네, 노담입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반지꼬리인데요. 반지꼬리를 가지고 있는, 날아가 버렸네. 요건 무인양품에서 나온 반지꼬리 세트인데, 요거는 산 이유가 있어요. 맨 처음엔 그 두 가지가 필요해서 했는데, 하나는 요 돗바늘에 실 끼울 때 쓰는 요 실 끼우는 거 도와주는 거랑, 그 다음에 다른 하나가 필요해서 구매를 했던 건데, 그건 역시 다른 곳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이거 잡아서 이렇게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상시에 이제 뜨개질 할 때 항상 가지고 다니는 소품들은 여기다가 다 보관을 하고 있어요. 요거는
네, 펜코에서 나온 스토리지 컨테이너인데요. 이게 보시면 요렇게도 열리고 뒤집으면 요렇게도 열립니다. 얘를 잘 쓰고 있는데요. 안에 보시면 되게 알차게 들어가요. 보시면은 이제 오핀도 있고, 요거는 코바늘 할 때 쓰는 거, 요거는 마커링, 그 다음에 아까 전에 반지 꼬리 세트에서 했던 요 쪽가위. 이게 절삭력이 생각보다 좋아요. 작고. 그래서 쏙 들어가고, 핸드스토퍼랑 이제 요거 코바늘 할 때는 저는 니팅링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요것도 항상 가지고 다니고요. 그리고 저는 돗바늘에 실 끼우는 게 왜 이렇게 어려운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돗바늘에 실 끼울 때 쓰는 실 끼우개도 있고요. 돗바늘도 네, 한 잃어버릴 거 감안해서 한 2개 정도 이렇게 가지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뒷면에는 그 이제 케이블 조일 때 쓰는 고무 그립이랑 최근에 요거 누가바에서 산 한수링, 그 다음에 몇 번째 단까지 떴는지, 뭐 줄임이라든지 몇 번째 줄임 했는지 표시하기 위해서 이렇게 숫자 있는 숫자 마커링도 여기 넣어서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짜잔! 요거는 구불스에서 판매하는 거고요. 보시면은 밑에 센치를 3cm 잴 수 있는 자도 있고, 요거는 코 고칠 때 쓸 수 있는 거. 요거는 가지고 다니면서 네, 가방에 키링처럼 걸어뒀다가 필요할 때 쏙쏙 쓰는 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뜨개상 아직 마지막이 아니군요. 아직 남았습니다. 저는 뜨개질을 할 때 옷에 라벨 붙이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라벨을 붙이면 뜨개 옷이 좀 더 기성복다워지고 좀 더 퀄리티가 올라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라벨을 예쁜 게 있으면 평상시에 틈틈이 모아두는 편인데, 라벨은 여기에 이렇게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케이스는 역시나 테무에서 샀던 거고요. 이게 원래는 포카를 보관하는 바인더인데, 저는 여기에다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라벨을 보관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면은 한눈에 다 보여서 내가 원하는 걸 찾기가 쉽거든요. 그리고 제가 PS 파피에스의 라벨을 엄청 좋아하는데, 그건 여기 뒷면에 따로 이렇게 보관을 해서, 혹시나 뭐 PS 파피에스에서 이제 라벨을 살 때 똑같은 거를 사지 않는 불상사를 막아주기도 하고 해서 이 바인더를 이용해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까지 있고, 이제 뜨개 할 때 조금 더 편하게 쓸 수 있는 거로 하면 이제 뭐가 있다고 해야 되지? 네, 정신을 차리고 다시 왔습니다. 이번에 소개해 드릴 것들은 이제 보통 뜨개질을 할 때 콘사를 많이 쓰거든요. 저는 콘사를 많이 쓰는데, 그 콘사를 쓸 때 필요한 것들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콘사를 쓸 때 사실 이제 저는 옷을 좀 크게 뜨거든요. 체구가 있다 보니까 옷을 크게 뜨게 되는데, 그러면 콘사가 되게 뚱뚱해요. 처음에는 그걸 물론 가지고 다니긴 하지만 이제 좀 소분해서 들고 다닐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 필요한 와인더를 쓰는데, 와인더를 맨 처음에는 다루마에서 샀었어요. 근데 다루마에서 쓰던 게 망가져서 그 타오바오에서 대용량을 감을 수 있는 엄청나게 큰 와인더가 있거든요. 그 와인더가 이겁니다. 진짜 크죠? 이게 대용량 와인더라서 여기 이렇게 테이블에다가 고정해서 쓰는 건데, 이걸로 하면 좀 실을 많이 감을 수가 있어서 전 좋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쓰는데, 근데 이건 단점은 너무 크고 무거워서 그냥 적은 양을 소분할 때는 좀 귀찮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많은 양 소분할 때 쓰고, 적은 양을 할 때는
처음에는 적은 양 할 때 쓸 수 있는 그냥 수동 와인더 작은 거를 뭐 저렴한 걸 하나 살까 하다가 이제 제가 뜨개를 하고 한 6개월이 지났을 때 손염색실에 눈을 뜨게 돼요. 손염색실을 눈에 뜨게 되면 이제 손염색실은 탈의 형태로 판매를 하시니까 그걸 이제 털뭉치로 만들려면 이제 물레랑 이거 와인더가 필요하잖아요. 그때 이제 저희 남편이 제 생일 선물로 그 니트라인 맞나? 니트라인의 되게 고가에 제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아마 가장 고가의 장비인 것 같은데 그 니트라인에 있는 자동 와인더를 남편이 생일 선물로 사줬어요. 그래서 소량을 쓰거나 좀 오래 해야 되거나 그럴 때는 니트라인의 와인더를 쓰고 있습니다. 보여드릴게요. 이게 니트라인 와인더고요. 굉장히 고급지죠. 정말 고급지게 잘 만드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일부러 거실에 잘 보이는 곳에다 뒀어요. 이게 인테리어 소품 역할도 톡톡히 하고 실도 잘 감기고 무엇보다 자동이라 엄청 편합니다. 정말 애용하고 있고 잘 쓰고 있고 쓸 때마다 남편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동 얀 와인더입니다. 그리고 물레는 맨 처음에 왜 다루마에서 산 와인더를 샀다고 했잖아요. 그때 같이 샀던 다루마 그 새로 된 그 물레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물레로 쓰다가 보니까 제가 이게 약간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제가 왜 그 뜨개 오픈 채팅방에 들어가 있다고 했잖아요. 거기서 이제 저처럼 초보를 지나서 장비를 점점 들이시는 분들을 보면 순서가 이제 처음에는 조립식 바늘 세트 쪽으로 사다가 이제 염색실이나 탈의실을 알게 돼서 와인더나 뭐 물레를 사고 나서 그 다음으로는 좀 저렴한 가격으로 내가 실을 원하는 대로 합사해서 뜨고 싶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니트 컨테이너나 그런 곳에 있는 이제 대왕 콘사들을 보게 되더라고요. 그게 저만 그런 건 아니었었거든요. 완전히 이렇게 탁 그렇다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보통 그런 수순으로들 많이 흘러가시더라고요. 장비 욕심이 이제 그렇게 되어 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니트 컨테이너에서 실을 되게 저렴하잖아요. 진짜 엄청 저렴하고 양도 진짜 많게 오는데 이제 단점은 일일이 합사를 해줘야 되는 거죠. 합사는 뭐 실을 뭐 3가닥, 4가닥, 5가닥, 6가닥 합쳐지게 감아주는 건데 그걸 자동으로 하게 되면 물론 잘 되지만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있고 이게 감고 나서 쓰다 보면 실이 이렇게 좀 잘못 달려와서 좀 중간에 튀는 실들이 보인다거나 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또 고민을 했죠. 이거를 어떻게 하면 좀 더 깔끔하게 잘 감아서 쓸 수 있을까. 그리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 콘사를 주로 사용한다고 했잖아요. 콘사를 쓰는 이유 중에 하나는 최대한 실을 적게 끊으면서 좀 쭉 이어나가는 뜨개를 하고 싶어서인데 이걸로 감게 되면 크기가 일정 정도가 되면 실을 끊어줘야 되잖아요. 그게 좀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민을 하다가 결국 콘사 와인더까지 드리게 됩니다. 콘사 와인더는 제가 여기 상자에다가 보관을 했는데요. 네, 이런 리빙 박스에다가 보관을 해두고 있는데, 이거는 콘사 와인더 쓸 때 반드시 필요한 지관은 저는 이제 약간 잘 못 버려서 그런가 봐요. 그동안 써왔던 솜솜뜨개나 뭐 유명한 콘사 실들 파는 곳에서 실 쓰고 나면 콘사 이렇게 남잖아요. 요걸 제가 안 버리고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또 지금 충분히 다 와인딩을 하고 있습니다. 콘사 와인더는 아마 보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저는 회색으로 구매를 했고요. 보시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 가운데에다가 이렇게 지관을 꽂아서
요걸 이렇게 펼쳐가지고 실을 감는 건데, 요걸로 해서 네, 옷을 몇 벌 떴었어요. 니트 컨테이너에서 또 세일하면 왜 2콘 사면 1콘 더 주고 막 그럴 때 사놓은 실들 여러 겹 합사해가지고 옷 몇 벌 떴었는데, 아, 그걸 자동 와인더로 감았을 걸 생각하면 아찔하더라고요. 정말 잘 쓰고 있고 굉장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전혀 후회가 없는 구매였다.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리빙 박스에다가 보통 넣어두고 필요할 때 하고 있고요. 이 망가진 다루마 와인더는 도저히 버리기가 아까워서 어떻게든 고쳐보려고 일단은 상자에다가 넣어두었습니다. 그리고 또 뜨개를 하다 보면 중요한 게 실이 뜨개를 할 때 잘 풀려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또 우리는 무엇을 찾게 되느냐? 실이 잘 풀리는 얀 홀더를 찾게 되잖아요. 저도 얀 홀더를 진짜 많이 진짜 많이? 네, 종류별로는 거의 다 써봤어요. 보통 제일 많이 쓰시는 게 아크릴 회전판으로 많이 쓰시잖아요. 아크릴 회전판도 써봤고, 다이소에서 이제 이렇게 삼각 발처럼 돼가지고 꽂는 것도 써봤고, 그 다음에 일본에서 스루이토라는 나오는 이렇게 나무로 해서 위아래로 꽂아 쓰는 그것도 써봤고, 이렇게 요렇게 생겨가지고 실 자석으로 콘사 매달아가지고 쓰는 것도 써봤고 했는데 다 저한테는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저는 제가 콘사 와인더를 만들어서 쓰고 있고요. 제 콘사 와인더는 지금 보여드릴게요. 제가 지금 쓰고 있는 콘사 와인더는 요겁니다. 요거는 제가 만들어서 직접 쓰고 있고요. 평상시에는 이렇게 자석 떼서 쓰다가 필요할 때 이렇게 붙여가지고 쓰고 있습니다. 쓰고 있고, 그 다음에 요거는 여러 개 만들어가지고 하나 이제 뭐 집에도 있고 이제 직장에도 있고 이제 가방에 항상 가지고 다니는 파우치에도 들어있고 그런 식으로 여러 개 만들어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젝트 백은 요 가장 최근에 쓰고 있는 건 요 스타벅스, 제가 깔깔꾸러미라고 말했다가 친구한테 놀림 받았는데 이 별별꾸러미죠. 스타벅스의 별별꾸러미, 여기다가 꽤 내부가 넉넉해서 되게 큰 콘사도 쏙 들어가더라고요. 편물까지. 그래서 요거를 요즘에 갖고 다니는데 누가바니치에서 나온 프로젝트 백도 잘 쓰고 있고요. 리틀보핏 스마트 스토어 가시면 귀여운 양 그림 그려져 있는 프로젝트 백 있거든요. 그게 밑바닥이 탄탄하게 되어 있어서 그것도 되게 괜찮아요. 그것도 잘 쓰고 이렇게 문어발이 많다 보니까 프로젝트 백이 다 꽉 찼다 그러면 뭐 무인양품의 타포린 백이나 뭐 나이키에서 이제 옷이나 신발 사면서 얻은 그런 가방에도 넣고 다니고 프로젝트 백은 그렇게 다양하게 쓰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 코박드가 쓰고 있는 뜨개 용품들을 모두 소개해 드렸습니다. 스팀 다리미는 쓰고 있어요. 스팀 다리미 이제 스와치 외에 이렇게 수축률이라든지 볼 때 써야 되잖아요. 매번 세탁하기 솔직히 귀찮으니까. 그래서 스팀 다리미는 쿠팡에서 그냥 보고 예쁜 거 샀어요. 하얀색 예쁜 거 푸쿠 거고요. 뭐지? 푸쿠 거고 여기 물통 이렇게 해서 쓰는 걸로 하는데 요거 저 괜찮게 잘 쓰고 있어요. 네. 지금까지 코박드가 쓰고 있는 여러 가지 뜨개 용품들을 굉장히 두서없이 소개를 해봤는데요. 어떠셨나 모르겠네요. 이렇게 횡설수설도 많이 한 것 같고 중간중간에 막 툭툭 끊어지고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은데요.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거 들으시면서 뜨개 하실 때 프루시오 없이 틀림 없이 쭉쭉 떠지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정말 더할 나위 없이 기쁠 것 같아요. 그 다음 유튜브 팟캐스트는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아마
이제 3월이 코앞이잖아요. 지금 오늘 제가 촬영하는 날이 2월 25일인데 이제 3월이고 저희는 이제 봄, 여름 뜨개를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다음 영상은 아마 제가 지금 뜨고 있는 편물이나 아니면 이제 봄, 여름에 뜨고 싶은 소위 뜨개줄이라 그러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수다를 떨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이 될 것 같은데요.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도 최대한 빨리 올려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고요. 구독 안 하셔도 돼요. 안 하셔도 되지만 해주시면 진짜 감사하고요. 그러면 더 재밌는 영상 그리고 뭐 다양한 컨텐츠 한번 열심히 머리를 도록도록 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마지막으로 제가 오늘 입고 있는 옷은 지그재그 요크 스웨터고요. 이렇게 올려서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된 거고, 여기 소매가 이렇게 된 건 남색을 뜨다가 소매가 부족해서 남는 실로 떠서 그렇고요. 실은 솜솜뜨개 머랭 네이비, 그레이, 화이트 제품을 색상을 사용해서 뜬 요크넥 스웨터입니다. 너무 만족하게 잘 입고 있어요. 네. 요거 배색 처음 하시는 분들한테 엄청 추천하고 있어요. 간단한데 되게 무늬가 예쁘고 색 대비가 예뻐서 강추드립니다. 그럼 지금까지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봤으면 좋겠어요. 안녕.